11월 7일 금요일. 달력은 아직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으나 과천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공기에는 이미 쌀쌀한 냉기가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기일이었다. 나는 납골당의 유리벽 앞에 섰다. 유리 너머 작은 백자 도자기 속에 아버지가 계셨다. 생전에 탁 트인 산자락에 뿌려지길 원했던 당신의 소망은 이 네모난 침묵의 공간에 영원히 갇혀버린 채였다. 아버지의 유골이 담긴 그 작은 단지를 응시하며 내 가슴에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해묵은 앙금이 덩어리째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어떤 따뜻함도 연민도 쉽사리 새어나갈 틈이 없었다. 아버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진 구름은 원망과 체념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지난 1년,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엄마의 병원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다.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놈의 경마가 뭐라고? 평생을 거기에 미쳐서 우리 집안 다 힘들게 하고 결국 술독에 빠져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시면 끝입니까? 엄마는요, 나는요. 뼈아픈 고단함과 삶의 무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사무치게 미웠다. 하지만 그 미움의 바닥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끈적한 그리움이 들러붙어 있었다.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가신 당신이 정말 원망스러운데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린 걸까?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자 냉기가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나는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감정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주차장으로 나와 내 차에 몸을 실었다. 엔진 소리가 정막을 깼다. 집으로 핸들을 꺾어야 했지만 내 손과 발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독한 그리움에 홀린 듯 어쩌면 그곳에서 아버지의 체온이라도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추억을 되새기며 차를 몰아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그곳 과천 경마장으로 향했다. 금요일의 경마장은 평일임에도 묘한 열기와 소음으로 들끓고 있었다. 객장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담배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종잇장 냄새가 뒤섞인 아버지에게서 나던 익숙한 채취가 코끝을 스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광판 아래에서 혹은 탁자 위에서 저마다의 욕망과 기대를 투사하며 웅성거렸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관찰했다. 초조하게 막원을 긁어대는 젊은이, 예상지를 펼쳐놓고 펜으로 경주마 정보를 분석하는 노인, 탄식과 희열을 동시에 쏟아내는 군중들. 이 모든 광경이 너무나 익숙했고 마치 아버지의 삶의 잔해가 이 공간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것만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저만치 앞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한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뒷모습은 내 기억 속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기이하게 닮아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노신사의 뒷모습이 아버지를 너무 닮아 있어 나는 이상하고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은 더 격렬하게 요동쳤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어깨와 구부정한 자세, 코트의 질감까지 너무나 익숙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그때 시선을 느꼈는지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찾아온 것은 너무 빤히 그를 쳐다본 데 대한 당황스러움이었다. 그는 멋쩍은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경마장 외곽의 한 야외 벤치를 찾아가 주저앉았다. 숨을 고르려던 찰나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드니 아까 그 노신사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내 옆 벤치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짙은 회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갈라지고 떨리는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저기, 젊은이, 자네를 보니 미국에 있는 내 딸 생각이 나서 말이야. 나이도 딱 우리 딸 그만해 보이네. 노신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자신의 낡은 코트 주름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눈은 먼 과거, 후회의 시간을 보는 듯 아련했다. 나는 그때 내 욕심에 눈이 멀었지. 이놈의 경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엔 온통 경마 생각, 그 한구라에서 팔 잡힐 생각뿐이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네. 빈털터리가 된 날에는 딸아이 얼굴 보기가 겁이 났지. 따뜻한 밥 한 끼, 새 옷이나 풍족한 용돈 하나 제대로 못 주면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쑥스러워서 늘 술로 대신했어. 그 아이가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을 텐데.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함께하는 추억이었을 텐데. 그는 목이 메이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은 미국으로 떠나버려서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어.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얼마나 소홀했는지. 세월이 흐를수록 뼈저리게 후회되네. 자네를 보니 내가 참 딸한테 너무 잘못했고 너무 속상해. 지금은 늦었지만 너무 후회스럽네.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이되어 내 가슴 한구석도 아릿해왔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미리 예매한 막원 한 장을 내밀었다. 오늘은 경마가 통 안 되네. 기분도 작쳤고 시간도 없어서 이만 집에 가려던 참이야. 이건 미리 사둔 막원인데 부산 구경주 거야. 내가 샀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 자네는 행운을 빌어서 이 막원이 맞았으면 좋겠네. 난 바빠서 이만 가네. 얼떨결에 막원을 받아든 내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그는 행운을 비네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는 마치 연기처럼 혹은 호련히 인파 속으로 휩쓸리듯 신비롭게 사라져 버렸다. 나는 멍하니 손에 들린 막원을 내려다보았다. 부산 구경주. 잠시 후 전광판에 부산 구경주 결과가 떴다. 객장이 술렁거리더니 이내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저게 들어와. 1000배가 넘잖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신사가 주고 간 그 복승식 번호 9번 5번과 9번 2번 중 9번 5번이 들어와 무려 복승식 배당이 1016.7배를 터뜨린 것이다. 내 손에 들린 막원이 지금 1000배가 넘는 거에게 가치를 품고 있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그 노신사에게 돌려줘야 해. 나는 미친 듯이 객장과 주차장 구석구석 뛰어다니며 그 회색 코트의 노신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는 연기처럼 혹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그 회한의 찬 눈빛을 가진 노신사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나는 노신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어둑어둑해지는 과천경마장을 빠져나와 주차해 있던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묵직한 가방 속 돈뭉치가 조수석에 놓여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고속도로에 네온사인이 물결쳤다.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백미러를 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혹시 아빠였나? 설마 그럴 리가 있어. 하고는 애써 생각을 접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며 왠지 오랜만에 만끽하는 충만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많은 네온사인 불빛과 자동차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며 환상적인 궤적을 그렸다. 나는 그 수많은 차량들에 묻혀 집으로 달렸다.